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이제 곧 2학기죠. 아니 어쩌면 2학기가 벌써 시작된 학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 공부 이야기, 특히 2학기에는 어떤 것을 배우는지, 그 중에서 아이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영역은 무엇인지 제가 학년별로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더불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과목별 공부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특히 1, 2학년 우리 귀요미 친구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럼 먼저 국어부터 살펴볼게요. 국어는 대표적인 도구 교과죠.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것이 국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이자 튼튼하게 잡아둬야 되는 과목이 바로 국어예요. 그럼 2학기 국어는 어떤 것을 배우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고, 이 많은 학습 내용 중에서 특히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나 우리 가정에서 조금 더 유익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핵심 개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1학년 친구들은 2학기 때는 읽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인물의 성격, 분위기, 띄어읽기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실감나게 읽는 것 굉장히 편차가 크거든요. 그런데 연습하면 늘어요. 자, 그리고 2학기부터는 쓰기 활동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동안 1학년 1학기에는 한글 책임 교육으로 쓰기 활동이 지양되었다면 2학기에는 문장 쓰기 바로 시작하거든요. 의성어 그리고 의태어와 같은 흉내내는 말을 배워서 글쓰기에 활용도 할 거고요. 겪은 일을 바탕으로 글을 이제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글쓰기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일기쓰기죠. 학교에서 일기쓰기를 하든 또는 하지 않든 우리 가정에서는 꼭 규칙적으로 일기쓰기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글쓰기 근력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자,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는 한글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접어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글이 잘 다져지기 위해서는 듣고 소리 나는 대로 받아 써보는 받아쓰기 활동 우리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면 좋겠죠. 집중력은 아마 덤으로 얻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2학년 친구들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자, 2학년은 시와 이야기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활동, 그리고 겪은 일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하 원칙에 맞춰 글쓰기를 하고요. 특히 흉내내는 말을 넣어서 글을 쓰게 됩니다. 5곡에 20곡에 수수께끼 끝말잇기 이런 어휘력을 기르는 말놀이 활동 학교에서도 하니까 가정에서 자주 재미삼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겪은 일을 생활문을 넘어서 시나 노랫말을 짓는 활동을 해요. 창의적인 글쓰기 실력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2학년 2학기의 목표는 한글 떼기에서 본다면 이중모음 그리고 겹받침까지 완벽해질 수 있도록 한글 맞춤법 공부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은 좀 읽는 아이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쓰는 아이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추천드려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좀 책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인지 은근 읽는 아이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쓰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쓰지 않으면 늘지 않는 게 글쓰기 실력이에요. 아니, 흉내내는 말을 배우고 나면 우리가 글 속에 좀 녹일 수 있어야 되는데 맨날 문제집에 있는 그런 빈칸 을 넣는 그런 정도의 수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 글 속에 녹일 수 있으려면 자꾸 써볼 버릇을 들여야 돼요. 자, 다음은 수학입니다. 수학은 대표적인 나선형 교과죠. 이게 무슨 의미냐? 선수 개념을 모르면 현행 개념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포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배운 내용 중에서 요만한 구멍이 하나 생겼는데 그 구멍을 메우지 않는 이상 새로운 개념을 거기서 더 배우게 되면 그 구멍이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구멍 속에 쏙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게 바로 수포자죠. 아이들이 헤어나올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학년군에서 아이들이 특히 어려워하고
또 우리 부모님께서 좀 잘 챙겨 봐주셔야 되는 그런 핵심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학년은 드디어 100가지의 수세기를 하게 되는데요. 67 이렇게 한자로 읽는 방법, 그리고 똑같은 숫자 67 이렇게 고유어로 읽는 방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67을 67으로 읽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구분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또 아이들이 세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게 되는데, 특히 지금 보여드리는 5번은 그림만 보고 답을 찾을 수는 있지만 식을 못 쓰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시계 보기와 규칙 찾기가 나오는데, 규칙 찾기는 아이들이 좀 잘해요. 그런데 시각을 나타내거나 읽을 때 이 긴 바늘이 움직이는 거에 비례해서 짧은 바늘도 같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오개념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학교에서 물론 모형시계로 직접 조작해 보겠지만 그걸로 부족하다면 집에 있는 벽시계 떼내서 꼭 돌려보도록 해야 해요. 아이들이 시침과 분침의 이동 속도를 눈으로 직접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덧셈과 뺄셈이 총 3개의 단원이나 나오는데, 특히 마지막은 받아 올림과 내림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가르기 모으기를 통해서 10을 만드는 과정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과정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산 공부를 할 때 기계적인 연산, 그리고 양치기 하는 연산 그동안 해왔다면 그 양은 조금 줄이더라도 조작 활동 중심의 연산 공부 꼭 해야 합니다. 과정은 설명할 줄 모르고 답만 적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모형으로든 또는 그림으로 본인이 그려서든 또는 가르기와 모으기를 이렇게 표시해서든. 자, 이제 2학년 볼까요? 2학년은 4자릿수까지 수세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9999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아이들에게 오류가 자주 보이는 부분은 자릿수 개념이에요. 이 똑같은 숫자지만 의미하는 것이 어떤 수인지, 즉 개념적인 부분 잘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곱셈구구 이야기인데요. 자, 구구단위죠. 한 단원으로 통째로 나오거든요. 자, 무조건 그동안 노래 가사에 맞춰서 노래 부르면서 외웠다면 안 됩니다. 자, 동수누가의 개념, 즉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해서 만드는 곱셈구구 원리, 이걸 먼저 아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2단, 5단 정말 기가 막히게 외우는데 7, 8, 9단 버벅거리는 아이들 엄청 많거든요. 이 개념을 익힌 뒤에 입으로까지 익히기가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니까 우리 아이들 수업에 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조금 챙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길이 재기 단원에 약 몇 미터, 약 몇 센티미터와 같은 어리마기도 함께 나오는데요. 어리마기를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은근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수 감각 또 양감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중에서 약 얼마 정도 될까? 이런 질문 자주 서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위 변환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마구 쏟아질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꼭 챙겨 봐주시고요. 시각과 시간에서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오후가 혼재된 시간 계산, 아이들 정말 어려워하는 활동이거든요. 게다가 만약 그 전날 오후부터 그 다음날 오전까지 이렇게 막 섞이게 되면 오답이 속출합니다. 만약 이 활동을 어려워한다면 우선 시계를 크게 2개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계산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자, 표와 그래프는 크게 어려워하는 부분은 없고 규칙 찾기도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많은 아이들이 규칙을 말이나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그런 질문 자주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어려워한다면 모범 답안이 될 만한 문장도 함께 제안해 주시고요. 자, 우리 2학년 친구들도 진도가 좀 더딘 듯 보이더라도 꼭 시계도 좀 돌려보고 곱셈구구도 덧셈과 연결지어서 그렇게 개념을 좀 단단하게 익혀가는 시간 꼭 가져야 돼요. 조작 활동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은 통합교과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는 뭐 거의 놀이 시간 같은 시간일 텐데요. 노는 것 같지만 다 공부예요. 통합교과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그리고 즐거운 생활이 다 통합이 된 주제 중심으로 통합된 과목이죠. 이 중 바생은 사회, 슬생은 과학, 마지막 질생은 예체능이에요. 자, 먼저 우리 1학년 친구들, 2학기 때 어떤 재미있는 놀이 활동을 많이 하느냐. 먼저 아이들이 가장 기대할 건 아마 나눔장터일 거예요. 학교에서 직접 실습한다면
아이들에게 작은 경제체험 해볼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 추석이나 설과 같은 고유 명절, 우리 고유의 풍습을 배우고 직접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식주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자, 2학년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이 있는지, 또 직업놀이도 직접 해볼 거고요. 1학년이 우리나라를 배운다면 2학년은 세계 여러 나라를 배웁니다. 이때 엄청나게 배경 지식 풍부한 아이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 뭐 다른 여러 나라 국기, 의복, 음식 이런 지배 형태 일부만 보여줘도 뭐 다 맞추더라고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독서입니다. 이게 배경 지식이 중요한 과목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1, 2학년 친구들은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그리고 직업 이런 주제로 한 책 많이 읽으세요. 자, 그리고 2학년 때는 동네를 좀 탐방을 하고 이 탐방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결과물을 만드는 활동 많이 하니까 지금부터 우리 아이와 그냥 손잡고 막 다니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주변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특정 관공서들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유심히 관찰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직업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평소에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직업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4차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군 슬슬 조금씩 탐색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군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많이 소멸된 직업, 그리고 신생 직업들 아이들과 함께 검색해 보면서 새로운 직업의 세계 많이 탐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과학에 해당하는 슬기로운 생활은 1학년은 나뭇잎을 분류하고 2학년은 열매를 분류해요. 분류라는 것은 과학의 기초 탐구 기능이죠. 자신만의 기준을 딱 세워서 분류해보기. 우리 가정에서도 일상적인 물건으로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기방 정리정돈도 이 분류라는 기능에 기초한 활동이죠. 자, 그리고 겨울철 동식물의 종류와 특징 이런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관련된 동식물 도감 한번 살펴보면 좋아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각 과목별로 하나하나 짚어드렸는데요. 이렇게 딱 짚어드리는 이유는 바로 매 학기당 결손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결손이 생기기 쉬운 부분 알려드린 거니까 학교에서 그리고 또는 학원에서 뭐 알아서 하고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종종 잘 챙겨 봐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교과서를 종종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 그런데 그게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애들이 뭐 들고 오라면 대답은 굉장히 잘하는데 막상 안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보여드렸던 디지털 교과서 사이트 활용하시면 돼요. 바로 써지죠. 그리고 출력도 되죠. 그러니까 특히 수학과 같은 단어는 한 단원이 끝날 때 그 나오는 마무리 문제 있죠. 잘 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기회 꼭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하는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매 단원 꼭 확인하시면서 진도 나가셔야 돼요. 그럼 저는 이제 3, 4학년 친구들을 만나러 가보도록 할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